그치, 민주야? 안녕. 자, 숙제한 거 질문부터 받읍시다. 무리함수 유형 11부터 질문 좀 받을게요. 무리함수 유형 11부터 질문 해봅시다. 질문. 질문. 909번이요. 또 질문.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무리함수 질문 없어요? 499번이요. 또 나 없으면 경우의 수 질문. 998번. 또 973번. 또 953번. 또 74번. 네, 그리고 990번. 또 1005번이요. 그리고 없어요? 질문이 없죠, 이렇게? 진도 더 나가달라는 거. 자, 899번부터 볼게요. x가 k 이상 y가 1 이상이라고 했을 때 fx라는 애가 x-k의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는 k,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그쵸? 얘가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겠다?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언제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k, 1이 꼭지점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야?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y좌표가 1로 그대로이고, 맞죠? x좌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게 접한 다음, 그 다음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게 계속 움직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교점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럼 언제까지가 교점이 두 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겠어?
k,1이 y는 x 위에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즉 k,1이 y는 x 위에 있을 때가 우리가 찾는 최대값 k는 1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확한 범위를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어차피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판별식까지 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뻘짓. 그렇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좋긴 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려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알았죠?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계속 강조하죠.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자, fx라는 애가 루트 x 마이너스 1과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게 둘 다 시발점은 1,0이거든? 1,0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슝 가는 거랑 이쪽으로 슝 가는 거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정작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y는 mx입니다. y는 mx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딨냐? y는 mx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 나오면 0,0 지나는 직선임을 이해해주고 그럼 0,0 지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교점이 몇 개처럼 보여? 3개처럼 보이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해달래? 3개가 되도록 해달래. 그럼 얘는 지금 3개처럼 보이는데 변화를 줘야지. 변화는 누구 해주는 거야? m 해주는 거예요. 얘의 위치가 아니라 m, 즉 기울기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를 바꿔요. 그럼 어느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돼요? 1개 이후에 교점이 몇 개예요? 여전히 1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교점이 계속 1개입니다. 1개, 1개. 아니요. 왜? 여기 반대쪽에서 만나니까 그치? 교점이 1개만 있다라고 인식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m의 크기에 따라 교점의 수가 바뀌는 건 맞는데 m이 0일 때 1개, 0보다 작을 때도 1개, m이 0 이하일 때는 1개. m이 0보다 크면 무조건 3개가 돼? 아니잖아. 1개인 게 생기잖아. 그게 언제까지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진행하면서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할 때부터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지. 뭐? 이건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0보다 크다는 것을. 얘는 식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겁니다. mx와 얘는 루트 x-1이 뭐 할 때? 접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봐야죠. m제곱 x제곱는 x-1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판별식이 0이라고 하죠. 어차피 경계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1-4m제곱이 0. m은 2분의 1이지 않겠니? 그래서 경계예요. 얘가 경계라는 거지 얘일 때 3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m은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더해서 2 곱해달래요. 답은 2죠. 미안해요. 1이네요. 1을 곱하는 거니까 1이죠. 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먼저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알았죠? 그래프가 먼저고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추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측 과정에 이제 어떠한 논리가 첨가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림에서부터 추측이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되게 옛날부터 해왔어. 되게 옛날부터 해온 짓이에요. 중딩 가르치다가 이제 뭐 설명한 건데 요즘에 중딩이 이런 거 배워서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야? 뭐처럼 보여? 차이. 다른 게 뭐야? 이 둘이 다른 거. 야, 중졸들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달라 보이는 게 뭐가 있어? 2개 정도 보이죠? 달라 보이는 게.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있는 건 너희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달라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얘는 각이 어때? 90도처럼 보이고 얘는 각이 90도가 아니죠. 또 뭐야? 얘는 대각선 길이가 같아 보이는 얘는 대각선 길이가 다르죠. 달라 보이죠. 맞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차이라는 걸 그림에서부터 인식하는 거야. 그림에서부터. 이게 직사각형의 가장 큰 성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은 뭐예요?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 변의 길이가 같냐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대각선이 수직이냐는 거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이 그림에서부터 이럴 것 같다라는 관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수식으로 보는 거라고. 그림이 먼저요. 이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외웠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말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쌓아가면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들이 편해져요. 알았죠? 미리 계속 연습합시다. 넘어갈게요. 무리함수 끝. 953번. 경우의 수 파트는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상황은 이게 보통 케이스가 나뉠 때가 있거든? 그 케이스가 나뉘는 상황을 좀 잘 파악해달라는 말로 해석해주면 좋겠어요. 주사위를 2개를 던진대. 거기서 나오는 애를 A랑 B라고 하는데 얘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내가 계속 뭐라고 울부짖었어? 근이죠. 그치?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한 개라는 건 근이 적어도 한 개라는 거겠죠? 그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판별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다루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이상이다. a제곱이 8b 이상이다. 사죠. 어떻게 찾는다고? 가장 기본이 뭐라고? 대입이라고.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있어요? 2 대입하면 있어요? 3 대입하면 있어요? 네, 드디어 하나 등장하죠. 3의 제곱이니까 8 하나 되죠. 4제곱하면 16이니까 1과 2가 있죠. 5제곱하면 25니까 1, 2, 3이 있죠. 6제곱하면 36이니까 1, 2, 3, 4가 있죠. 몇 개예요? 2, 3, 4 더했으니까 10개. 이렇게 됩니다. (973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교란순열 이렇게 표현하고요. K1, K2, K3, K4, K5라고 했을 때 잠깐만 N번의 책은 KM에 넣지 않는데 여기 뭔 말이냐면 1번 안 들어와요, 2번 안 들어와요, 3번 안 들어와요, 4번 안 들어와요, 5번 안 들어와요 라고 일단 말한 거야. 근데 2는 이미 챙겼어. 나 이거 가질래. 확정됐죠. 그쵸? 나머지 채우라는 건데 기본 아이디어가 뭐라고? 직접 세기예요. 알았죠? 기본은 직접 세기입니다. 채우죠. 자, 1번한테 말해요. 야, 너 뭐 가져갈래? 이미 너 1 안 되고 3은 이미 썼어.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2, 4, 5라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2, 4, 5예요.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 남았어요? 이제 1, 4, 5 중에 만약에 여기 1을 가져갔어.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4, 5가 남았지만 5, 4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4를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돼?
1과 5가 남았지만 얘가 1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가 5를 가져가니까. 얘가 5를 가져가게 돼요. 그럼 남은 건 1, 4인데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4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야, 공간이 좀 모자라겠는데? 4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제 누구 남았죠? 1, 3, 5 있나요? 근데 3은 안 되죠. 그래서 1, 5밖에 안 돼요. 1과 5밖에 안 됩니다. 자, 1을 가져갔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3, 5죠. 삼 5가 아니죠. 미안해요. 2, 4, 1, 2, 4였죠. 1, 2, 5였죠. 그래서 1, 2, 5가 있죠. 내가 여기 3이 이미 여기 있는데 착각했네. 자, 1이면 어떻게 돼요? 남은 게 2, 5니까 5, 2밖에 안 되고요. 2면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1, 5밖에 안 남았으니까 5, 1이 되겠죠. 얘는 1, 2도 되고요. 2, 1도 됩니다. 그쵸? 아, 공간이 모자라고 또 해야 돼? 네, 또 해도 됩니다. 또 하면 4개 뜰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교란순열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상황의 동질성을 파악을 못합니다. 이 상황이 똑같다라는 상황을 보통 파악을 못해요. 그것만 좀 연습해주면 꽤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편식을 하는 애들밖에 없잖아. 그치? 편식을 하는 애들밖에 없어. 근데 딱 2가 3을 가져가는 순간 모든 경우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애가 있어요. 얘는 네,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이미 난 내 건 없어. 그쵸? 내 건 이미 없다고. 자유로워져요. 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K가 2를 가져가는 순간 K가 2를 가져가면 어차피 지금 자유로운 애 한 명, 이건 뭐 하나 가져갔으니까 비자유로운 애,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는 애가 2개 있는 겁니다. 얘는 속박이 2개예요. 그쵸? 근데 그 경우는 3가지야. 근데 얘가 4를 가져가잖아? 그러면 4가 자유가 됩니다. 얘는 이미 자유였고 얘는 속박이에요. 그쵸? 얘만 신경 쓰면 되면 다른 애들 이 둘은 아무거나 얻어도 돼요. 이젠. 왜? 3도 없고 4도 없으니까. 근데 동일하게 얘가 5를 가져가는 순간 얘가 속박 걸리는 대신에 얘는 자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 2개 속박 하나라는 상황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개면 얘도 당연히 4개입니다. 얘가 3개로서 다른 이유는 간단해요. 속박이 2번 걸렸기 때문이에요. 2개가 속박 걸렸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얘네들 이런 규칙에 구속되어 있는 애라서 그래서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것까지는 찾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까지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즉 여기서 6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다고. 어차피 3, 4, 5, 그러니까 4, 5, 6은 똑같을 겁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시점에서. 알았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줄이라도 줄이려고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상황의 동질성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거든? 사실은 좀 당연하게 인식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냥 그러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 주사위를 굴렸어요. 주사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부터 6까지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내가 처음에 2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몇 개예요? 2번 다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2 곱하기 1이죠. 근데 이게 4가 나왔을 때 달라져? 상관없죠? 맞아요? 1이 나왔을 땐 달라요? 다르지. 왜? 왜냐면은 1과 2의 차이가 뭐야? 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묻고 있는데 얘 때문에 짝수라는 애는 하나가 지워졌다라는 상황이 생긴 거고 얘는 짝수가 아무것도 안 지워졌다라는 상황이 생기니까 당연히 다른 거잖아. 근데 이 둘은 동일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는 지금
2라는 애는 아무도 제거시키지 못해요. 얘네들의 규칙을. 근데 4가 온 순간 얘에 대한 규칙은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 그 상황과 얘는 4든 5든 어쨌든 뒤에 있는 애 하나의 규칙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자유롭다라는 거고,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야. 그 조금 복잡해진 것까지 이해했을 때 미리 이걸 이해해놓고 이걸로 미리 연습을 하면 직접 세는 경우들을 몇 개는 줄일 수 있다고. 알았죠? 이거 몇 줄씩 줄이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직접 세는 문제 나온다니까? 나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실제로 문과 갈 사람들은 나중에 확통 때는 그냥 이게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를 지배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거 동일하다는 인식 못하게 되면 다 세야 되는데 걔네는 단위가 달라요. 걔네는 100단위 뜹니다. 셀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일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수를 줄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문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모든 이과는 다 확통을 합니다. 알았죠? 확통은 공통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죠. 말이 좀 길었죠. 97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외워도 괜찮아요. 자, 근데 방금 했던 설명을 한번 해보죠. 1, 2, 3, 4, 5. 자, 말을 했어요. 1 안 돼요. 2 안 돼요. 3 안 돼요. 4 안 돼요. 5 안 돼요. 라는 규칙을 깔고 있는데, 자, 2가 얘가 2를 가져갔어. 그럼 그 순간 얘 뭐가 된다고? 아까 말했죠. 얘 자유로워집니다. 얘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여기 밑에 올 수 있는 건 1, 3, 4, 5 다 되죠. 자유로워. 그냥 아무거나 와도 돼. 그쵸? 단, 여기 1이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3, 4, 5 남았는데, 숫자가 3개 남았는데 올 수 있는 거는 4랑 5밖에 없죠. 왜? 얘는 지금 3이 남아있어서 아직 제약에 걸려있어. 속박돼 있다고. 4가 오면 이제 3, 5가 남는데 5, 3밖에 없고요. 3,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개죠. 자, 근데 3이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올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2, 4, 5 다 되죠. 왜? 얘 이제 속박에서 풀렸거든. 2가 3을 가져가줘서 얘 속박에서 풀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개? 2, 4, 5가 다 됩니다. 그럼 2가 되면 이제 4, 5 남았으니까 5, 4고요. 4가 되면 몇 개가 나와요? 2, 4니까, 2, 5니까 5, 2고요. 5면은 2, 4니까 2, 4가 돼요. 자, 그래서 3개인데, 자, 보여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얘는 3, 4, 5가 전부 다 속박 걸린 상태고, 그러니까 1, 2를 얘네끼리 나눠 가진 거잖아? 얘네 셋 다 속박이에요. 속박 3개입니다. 근데 얘는 속박 몇 개예요? 얘가 3을 가져가면서 속박된 애가 2밖에 없죠. 그럼 이거 4를 가져가면 또 얘만 자유롭고 얘네 둘은 속박된 거잖아. 그럼 얘 당연히 3개라는 거예요. 당연히 3개라는 거죠. 당연히 11개고 지금 얘가 2를 가져가서 속박이 4개 걸린 상태일 때 11개니까 3을 가져가든 4를 가져가든 5를 가져가든 다 11개씩 될 거라고 세주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걸 기반으로 확인하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다 한 것 같다는 거죠. 나 정작 몇 개 썼어? 5개밖에 안 썼어. 그런데 끝났다니까? 그런데 끝난다는 거죠. 알았죠? 이 자유로운 상태와 속박 걸린 상태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줘야 돼요. 다시 2와 1을 가져간 순간 3, 4, 5는 여전히 남은 숫자가 3, 4, 5이기 때문에 속박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 난 제가 오면 안 돼. 이렇게 속박 걸린 상태가 3개일 때는 다 셌어요. 자, 근데 3을 가져온 순간 속박에 걸린 애는 4와 5뿐입니다. 얘랑 얘는 조심해야 돼. 난 쟤 오면 안 되는데. 근데 3은 난 괜찮아. 난 이제 자유로워. 그때 2개라는 거죠. 근데 4일 땐 누가 3과 5가, 5일 땐 누가 4와 3이 속박 걸렸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는 것이며 1이 2를 가져갔을 때 11개라는 것은 2, 3, 4, 5 중에 2만 자유롭다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속박이 기본적으로 3개 걸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쓰는 거야 글씨를? 속박이 3개 걸렸다는 상황이 여기도 동일함으로 같이 11개씩 된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경우의 수는 진짜로 내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그 루트니까 그 길로 생각을 연습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그래도 선생님 저 제 생각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한테 확인을 받아. 그게 정확한 생각인지. 이게 어차피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하다 보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우연히 있거든. 근데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거 살짝만 상황 틀어지면 틀립니다. 그런 게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좀 해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외워서 풀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이것까지 익힌다면 저 따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저건 외운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외운 걸로는 해결이 되고, 맞지? 근데 이거는 여기 아이디어만 이해한다면 저것도 뭐 금방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적당히 외우긴 하세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외워. 교란순열은 3개짜리는 2개, 4개짜리는 9개, 5개짜리는 44개. (990번) 보겠습니다. 야, 근데 991번은 또 질문이 없어? 이게 내 기억으로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어디 학교? 자, 990번 볼게요. 100부터 500까지의 홀수 중에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 뭔 말이야? 홀홀홀 왔다는 거예요. 홀홀홀 왔는데 다 다른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홀수 올 수 있는 거. 여기 1부터 5까지 올 수, 1, 3, 5, 3개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올 수 있는 홀수 누구 있어? 1, 3, 5, 7, 9. 아, 근데 다른 거네. 야, 안 되겠다. 자, 여기 1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3, 5, 7, 9 중에 하나 오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5, 7, 9 중에 하나 오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고요. 야, 미안해요. 각 홀수만 오라 그랬죠?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1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만 홀수면 되는 건데 내가 각 자리가 홀수라고 이해했어.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미안해요. 얘가 1일 때 홀수 누구 올 수 있어요? 달라야 되니까 3, 5, 7, 9가 올 수 있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 숫자 2개 사용했죠? 맞아요. 이거 1, 3, 5, 7, 9 넷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0, 2, 잠깐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2개 썼으니까 8가지가 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오는 거니까 32가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2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이해해요? 어떤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상황이 달라져? 올 수 있는 게 달라지지. 왜냐면 여기에서 2니까 아까는 뭐야? 1이 와서 무슨 일이 생겨? 1이 뭐다? 홀수가 하나 빠진다고. 근데 얘는 뭐야? 안 빠지죠. 그러니까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여기 오는 건 여전히 몇 가지인데? 80가지인데. 그래서 40가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봐봐.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2개 남았어요. 그쵸? 맞아? 누구랑 누구 남았어? 100부터 500까지니까 300대랑 400대 2개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은 300을 3으로 시작하는 애는 32개일 거고 4로 시작하는 거는 40개일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했던 뭐 때문에? 상황의 동질성 때문에
1이 왔을 때 3, 5, 7, 9 하나가 빠진 것처럼 3이 왔을 때 1, 5, 7, 9 하나가 빠져. 그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내가 이걸 굳이 셀 필요가 없다고. 4가 왔을 때 빠지는 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값 얼마? 144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두 개의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고요. 자, 근데 내가 경우의 수 셀 때 기본적으로 뭐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누구부터 세라 그랬어? 어떤 비율을 들었어? 편식 심한 애 딱 기준으로 따지랬잖아. 여기서 편식 제일 심한 애가 누구야? 맨 앞자리입니다.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왜?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밖에 없어. 뒤는 누군데? 홀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5개잖아. 그치? 근데 얘는 1, 2, 3, 4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따진 거예요. 눈떠. 앞에서부터 따진 겁니다. 그리고 앞 다음에 뒤 가운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굴 따졌어? 그 다음 편식 심한 홀수를 따진 거예요. 알았죠? 조건이 두 개가 제약이 걸렸던 거고 앞자리는 1, 2, 3, 4라는 것과 뒷자리는 홀수라는 두 개의 제약이 걸렸고 둘 중에 누가 더 큰 조건인지 누가 더 경우가 적은지 기준해서 생각해 주는 게 좋은 생각의 흐름입니다. 알았죠? 998번 198번은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 몇 개예요? 할 수 있는 결이 세 가지죠. 여기는 몇 개예요? 5가지죠. 얘는 몇 개예요? 7가지죠. 네, 동시에 일어난 연달아 고르는 거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105예요. 그냥 길 고르기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잘못 세더라고?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라스트 1005번 아니 1005번 질문 해보죠. 천원짜리 4개, 5천원짜리 3개, 만원짜리 2개가 있다. 자, 이걸로 지불 방법을 한다.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야, 1000원짜리 너 줘봐, 몇 개 좀 줘봐 하면 뭐라 그래? 1000원짜리 몇 개 드릴까요? 고민을 하는 거야. 1000원짜리 줄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가지를 줄 수 있고요. 5천원짜리 3개가 있으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있고요. 만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0개, 1개, 2개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다시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0, 1, 2, 3, 4가 있고 0, 1, 2, 3이 있고 0, 1, 2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0개, 2개, 1개 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2만원 낸 겁니다. 그렇죠? 헌데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 0, 0을 골랐을 때 무슨 일이야? 0원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0원은 제외해달래. 그래서 빼기 1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59라는 거죠. 지불 금액을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세라니까? 그냥 1000원부터 지금 얼마냐? 39,0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39개지. 세도 돼요. 근데 이게 세는 게 조금 단순 작업이라고 느껴져서 그래도 선생님 좀 간지나게 풀고 싶어요? 막 이런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풀이도 있다고. 뭐?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고민? 지금 문제는 5,000원 2개와 만원짜리 1개인 게
동일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되지 않게끔 돈을 찢으라고. 10,000원짜리 반으로 찢으면 어떻게 돼? 10,000원짜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한 개가 5,000원짜리 2개로 탈바꾸면 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10,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5,000원짜리가 몇 개 된다라고 따지자고 4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4개랑 5,000원짜리 7개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니 낼 수 있는 방법은 5 곱하기 8 마이너스 1 해서 39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돈, 이게 중복된다는 거잖아. 그치? 중복되는 게 이 문제, 이 유형의 문제점이라면 그 중복을 지우기 위해 1,000원짜리 하나를 5,000원짜리 2개로 쪼개고 결론적으로 10,000원짜리 2개가 5,000원짜리 4개가 되므로 1,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7장이 있는 거로 돈을 내겠다고 하면 중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쓴다. 알았죠? 보통 뒤에 있는 유형을 더 어려워하는데 신기하네. 앞에 있는 걸로 질문하고. 뭐 됐어요? 그냥 잠깐 쉬었다 하자. 뭐 좀 이르게 쉬고 그 다음에 좀 뭐 또 길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순열 진행하겠습니다. 순열 진행하고서는 순열 진행하고 조합을 나가면